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에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의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 중 1인인 희방쫄면 김어범 기자와 함께 어려운 시사는 명쾌하게,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은 상쾌하게, 쌓였던 스트레스는 통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는 희방쫄면 김어범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방 김어범입니다. 그런데 김 기자는 공장 일도 바쁘실 텐데 뭐 역전에 조련사들이 다시 모여서 사육 프로그램을 또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분 배웅도 좀 해드려야 하고 다스 떡밥으로 불도 다시 지피고 쩐도 좀 빨아야 되고 그래서 진병이 용돈이와 다시 뭉쳐 요즘은 점 좀 빨아드리려고 졸라 바쁩니다. 요즘 개돼지 정신교육 프로젝트 다스보이다. 졸라 멋지지 않습니까 씨발. 참. 그 전에 니들 정신부터 응? 다 쓰려. 응? 이번 한 주간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소식부터 듣고 가죠.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창조적 법리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과는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낮아졌어요. 그게 얼추 없는 판결이 나온 거죠. 1심에서 유죄였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적 법감정으로는 쉽게 납득하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입니다. 고로 이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전의 내용과 다르다. 다른 법을 섬긴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 기자가 말하는 법이 혹시 떼법? 묵시적 관심법인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뭐 그렇군요. 그러면 불법 자금 받은 권양숙 여사 구속 수사 가나요? 그러고 보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도 최소 직무유기 확정이네요. 그리고 갑자기 김 기자가 말하는 국민은 개돼지? 알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 반응들도 좀 전해주시죠. 이번 판결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분당이 주을게 들어간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렇게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편파 판결의 입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상구지. 그런데 차고 넘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데요? 신문. 하여간 이번 판결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편파입니다. 편파. 그래서 이재용 그 2심 재판부 판사에 대해 주진우 기자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법인지 밥인지.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 그런가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 하면 김어준 씨하고 씨바 쫄지마 하며 광우병 선동하다가 막상 자신들은 유럽에 가서 스테이크 먹었던 분이 아니선가요? 그럼 수입소 먹을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입인지 주둥인지 양심인지 앙심인지 건강한지 평신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을 앞세워 무리하게 혐의를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 경영 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박영수 특검. 증거가 차고 넘치며 촛불이 횃불되다던 그가 말했던 수많은 증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특별검사라는 위치와 시류에 의탁해 입신 양명만을 바라보는 탐욕을 벗고 한 법률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양심에게 되묻는 기회가 되어보길 바라봅니다. 또한 민주주의 수호의 책임까지 위임받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리와 증거에 따른 독립적인 판결을 방해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위헌마저 서슴지 않는 일그러진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용인하지 말아야 할 어둠의 시대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소식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인 9.9%까지 치솟았어요. 문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올려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어디 갔나요? 하이 참, 살다 이상한 소리 다 듣네. 아니 이러니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 하지. 아이고 듣는 사람 오해하겠습니다. 아니 경기 불황이 우리만 그런답니까? 네. 꼬라? 미국, 중국, 일본 청년들은 직장을 골라가며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올해도 한국 경제는 3.0% 성장으로 세계 평균 성장률 IMF 예측치 3.9%에도 크게 못 미칠 전망이라고 하니 그리고 보면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말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이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네. 꼬라? 호황의 샴페인이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손이 모자라는 기업들이 무경험자, 전과자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채용에 나설 정도라고 하니 세금 줄이고 규제는 푸는 트럼프식 처방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요국들의 호조가 계속되자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EU, 일본의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0.2에서 0.3%씩 올려잡았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글로벌 호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 중 이런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같은 중규모 개방 경제라면 세계가 호황일 때 그 이상 가는 호황을 누려야 정상임에도 좋은 뉴스보다 우울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수출 여건이 이렇게 좋은데도 지난해 한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니 반도체 같은 몇몇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공장 라인이 적지 않게 멈춰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정부를 보면 다른 건 다 망쳐도 북한 문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듣자 하니까 말이죠. 이게 왜 우리 인이 탓입니까? 우리 인이는 단지 선거 때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약속? 인이를 뽑으면 내 삶이 달라진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북한이 4일 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대표로 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을 이번에도 기습 통보했어요. 심야에 일방 통보한 것이 벌써 3번째인가요? 이 정도면 빵 셔틀이 맞나 보네요. 아니 외교에 있어 심야에 통보하는 건 새벽에 하건 그게 뭐가 중요한디? 우리도 미국하고 연결할 때 시차구로 해서 아침 일찍 하기도 하고 저녁 늦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그 홍앵커는 너무 상황을 경직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평양과 서울의 시차는? 빵! 그런데 평창 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9일 방남하게 될 김영남의 이동수단으로 항공기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건 90세 구령이라는데 그러면 수영이라도 해서 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미 만경봉 92호를 통한 북한 예술단 방남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대북제재 524 조치와 독자 대북제재를 스스로 무력화한 거 아닌가요? 맞지. 또한 통일부 관계자는 만경봉 92호에 음식, 기름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역시 국내에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고 여기에 김영남이 항공기를 통해 방남하면 우리 정부는 사실상 모든 국내외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까지 위반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고려항공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다. 우리가 따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북한이 상징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절차 내지 과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 동방예의주의 체면이 있지. 사실 제3국이 남의 나라 보기에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참. 그러게요. 빵 셔틀하는 우리 정부 모습에 유엔 회원국들 얼굴 보기가 창피하긴 하네요.
이 정도면 청색인 청와대 기와색도 적색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영란 이분 뭐 하시는 분인가요? 아이고,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이자 의전 서열 2위이지만 뭐 실세 라인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뒤처지는 인물입니다. 아, 바지 사장? 응? 그리고 보면 바지 사장은 남북을 안 가리네요. 이번 북한의 육해공 방문 경로를 보면 도미노식 대북 제재 무력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마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죠? 시간 관계상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단일팀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다고요? 그게 말이죠. 그 성공적 평창올림픽을 위해 일본의 입장을 수용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해합시다, 우리 그냥. 그렇군요. 네. 태극기는 북한 눈치 봐서 못 들고 독도는 일본 눈치 보고 못 넣으면 그렇지. 이게 나라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시방쫄면 김호범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호범입니다. 고전 얘기 중 지지지 중지, 행행행 중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고 또 가다 보면 알게 되고 행하고 또 행하다 보면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목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방법을 찾게 되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가 목표를 만들지만 일단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 목표가 우리를 이끌기에 제대로 된 목표를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의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가고 또 가고 행하고 또 행하는 하루이셨길 바라봅니다. 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어울림 2부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승희 유유이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귀 기울여봐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려서